자, 40대 여성이 계모의 집에 침입했다. 네. 이게 40대 여성이 80대 양 어머니가 사는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침입한 사건인데요. 이게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간 이 여성은 의붓 오빠의 뒷목과 어깨 그리고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장식용 돌 그리고 망치, 곡괭이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걸 흉기로 삼았고요. 결국 곡괭이로 의붓 오빠의 휴대전화까지 내리쳐서 파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왜 그랬어? 허허, 이게 딱 감이 오긴 합니다. 네, 이 40대 여성 계모를 찾아서 그때 왜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해서 지금 아까 말한 의붓 오빠까지 지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3월 20일 오후에는 뭐 일단은 계모를 찾아가서 계모의 다리를 밟고 위험 물건으로 무자비하게 때려서 그러니까 전치 12주, 그러니까 골절상을 입혔고요. 예. 그리고 3월 27일 날 오전에는 이것도 참 황당합니다. 예. 비어있는 의붓 오빠 집에 침입해서 의붓 오빠 계모의 옷을 화장실에 쌓아놓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주택 내 화장실을 태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4월 16일에는 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이 폭력의 정도가 좀 많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기자 혹시 공범이 있었어요? 네, 지난해 4월 양어머니 집에 침입할 당시에 동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오빠인데요. 친오빠에게 의붓 오빠와 양어머니를 혼내주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고요. 이날은 오빠도 폭행에 가담했는데요. 청소용 롤을 들고 의붓 오빠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다만 이날 외에는 친오빠가 함께한 적은 없었고 모두 40대 여성 혼자 일을 벌였습니다. 교수님 일단 40대 여성 그리고 자신의 친오빠한테 오빠 우리 옛날 그 계모 그리고 의붓 오빠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자. 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사연이 있다라는 느낌은 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저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이제 뭐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맺힌 게 많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가지고 있던 이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그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컨대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이게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그 원인을 갖다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전에 우리 그 계모하고 의붓 오빠가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돼줬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그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갔다라고 손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어떻게 불까지 지르고 저것은 엄연한 어떤 범죄 행위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역시 우리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이분이 좀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면 다른 피해자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남편하고 술 마시다가 뭔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발로 얼굴 부위를 폭행을 하는가 하면 그 위에 또 어느 식당 앞에서는 뭐 30대 남성이 자기 짐을 대신 안 들어준다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한테도 시비를 걸다가 뭐 다른 손님들한테 다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의 또 폭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좀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냥 뭐 그러네요 좀. 예. 일단 피해자가 2명뿐이 아니라 그냥 거의 불특정 다수 수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하고 그리고 아까 저 집에 가서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또 위험한 물건으로 계모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지금 이런 범죄에 딱 다 나열하면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8개 정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주건조물 방화죄인데 결국 이 와중에 뭔가 범행을 저질렀으면 내가 피해자한테 잘못했다, 사과한다, 합의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여성에게 남은 건 중한 처벌뿐이죠. 결국 이 여성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함께 범행을 벌였던 친오빠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